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우리 인사 담당자 세 분 모셨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이상원 과장님, 그리고 방주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주영님은 주영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됩니다. 네. 아, 네. 두 분한테는 이렇게 부장님,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방주영님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해서 오늘도 그러면 혹시 상원님 괜찮으세요? 나 이름 부르는 거 좋은데 네. 제발 성은 붙여줘. 아, 예, 그냥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성우님 해주세요. 저는 부장님 소리 사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치? 늙은 느낌이지. 나이가 좀 드신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솔직히 싫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오늘 특별히 또 성우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이거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보편적인 직급 체계로 보면은 네. 김성호 부장님 나이대로 볼 때는 거의 뭐 차장 직급 뭐 이런 거 아니야? 대리 직급이죠. 사실. 아, 그래요? 네. 좀 컨셉 이상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잘라, 부장님으로 해야 될 것 잘라, 같습니다. 잘라. 안 되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 뇌병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이 뇌병이 사실은 그 메신저, 그러니까 톡에서 상사들이랑 얘기를 할 때 넵 하는 게 그게 뇌병이잖아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실생활에서도 이 뇌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볼 때 랩은 만성으로 가는 거잖아. 만성이요? 이거는 만성. 그게 이거는 무슨 뜻이죠? 뭐냐면 그냥 네. 자동이란 얘기지. 아, 그쵸. 누가 예,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랩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거 보니까 혹시 뇌병을 조금 앓으셨다든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든가. 아, 저는 아니요를 많이 해요. 아, 아니오맨이세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싫어요, 아니요. 오, 그게 적극적으로 노맨이세요? 하시는 편이세요? 노맨이지, 노맨. 노맨. 오. 팀장 정도 분들이 말씀하시면 진짜 뭐 이렇게라도 하고 예. 진짜? 네, 진짜 진짜? 싫어 이렇게도 오. 하죠.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들과의 간극이 줄어든 거겠죠. 아, 혹시 개인적인 성격 탓은 아닐까요? 100% 성격도 있습니다. 네. 주영님은 어떠세요? 저야 뭐 항상 네. 네. 말씀하실 때 좀 깍듯하게 보이려고 넵. 네. 이게 좀 세잖아요, 단어들. 네. 넵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사실 아니오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당장 뭐 하기 싫어도 네. 네 하고 그냥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아, 혹시 하기 싫어도 네 하고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묵힌 적도 있죠. 아예 네 해버리고 묵히는 경우도 있고 오. 묵혔는데 찾는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일단 한번 찾는다. 간을 좀 보시는군요. 그렇죠. 간을 살짝 아하. 아 거긴 묵힌다는 표현 써요? 네, 약간 묵힌다. 우리는 그런 표현 쓰는데 뭉갠다고. 아 그렇죠. 뭉갠다고. 뭉갠다고도 하죠. 뭉갠다고. 굉장히 다음부터는 안 보고 싶네요. 근데. 혹시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야 뭐 질문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뭘 항상 잘 네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뭐 가족분들이나 뭐 친구들한테조차도 많이 그냥 네네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 그렇죠. 좋은 부장님,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저 형도 병이야. 네. 네, 이것도 다른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번에 이 두 분이 그 면접 대결 하실 때 다 많이 봤습니다. 네. 조은이라는 그 수식어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아수라 같은 사람이니까. 아수라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면 어쩐지 오늘 이렇게 남자 세 분만 오신 게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었는데 예스맨 나오셨고 노맨 나오셨고 네. 그리고 중간에서 알고 보면 예스맨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 분이 모이셨는데 실제로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이 상사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일어나는 뇌병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10분 중에 3분은 이제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신다고 하니까 자, 그런 분들의 이제 오늘 노하우를 배우고자 이번 주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인사불성 주제는 바로 거절의 비법이었습니다. 보통 뭐 어떤 부탁들이 많이 오던가요?
부탁으로 많이 오는 거는 네. 이걸 내가 뭐 너한테 꼭 시키려고 한 일은 아닌데 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일이 이런 말 해도 떨어졌다.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뭐 이런 아, 거. 진짜 미안.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미안하면 안 했으면 네. 좋겠는데 예. 진짜 미안하지만 이거 어. 내일까지 꼭 보고해야 된다. 아. 꼭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뭐 히스토리 아는 게 너밖에 없잖아. 정리 좀 하자. 하자. 하자는 뭐 부탁이 아니네요. 그렇죠. 하자 네. 하면 뭐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이제 그렇죠. 예. 자기가 일을 좀 떨고 싶어서 네. 정말 이 일 너무 귀찮아서 이제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교묘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묘하게 어떻게 넘길까요? 보통 이제 네가 이제 이 일을 배워야 이 연차가 되면 이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렇게 좋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조금 나쁜 분들은 이제 네. 그거를 팀장님을 설득을 해버려요. 예? 그 팀장님한테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주영이가 이제 네. 연차가 이 정도 됐으면 이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일을 좀 나누면 나도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전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죠. 명분 싸움이야. 예, 명분을 그래요? 그렇게 만드니까 아. 그럼 팀장님도 그럴싸하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줄면 그분한테는 사실 일이 별로 안 남아요. 일이 별로 안 남고 흔히 말하는 나중에 이제 공만 다 가져가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악이네요. 네. 그럼 최악의 상사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런 진짜 식으로 해야 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네. 어떤 경우는 동료나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료나 후배. 아 후배는 뭐 이해되지만 동료? 아, 그러니까 후배, 후배가 후배가. 일을 시킨다. 네? 기억나지? 또 실명 나오는 거예요? 아예 이것 좀 해주세요. 물론 이것 좀 해 이렇게는 못 하는데 네.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하셔야만 돼요. 이거 뭐 네네. 지금 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일이에요.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일을 시키는 있어요. 경우도 굉장히 있어요. 많더라고요. 아까 명분 싸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걔는 진짜 안 되겠더라니까. 걔 퇴사했잖아.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퇴사한 분. 네. 그럴 때도 근데 해주세요. 그 한 번은 해주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아예 좀 부탁 자체를 못하게 사전에 네.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해줬지만 원래는 이거는 여기 일이다. 네. 아마 급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부탁 중에서 도대체 뭐 이런 것까지 부탁을 하나?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부탁 에피소드 있을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는 네. 그러니까 굳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네. 꼭 저보고 어떤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대신 어떤 업무 협의를 해라. 이런 부탁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뭐 어떤 보통 이제 임원급이죠. 아. 네, 임원들이니까 군대로 치면은 뭐 거의 뭐 사단장님? 네, 사단장. 예. 그런데 저한테 대신 이거를 좀 말을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아, 굉장히 신입사원인데요? 많이 했어요. 네, 신입사원 때. 진짜 독특하네요. 아 그것도 뭐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죠. 그때 네. 우리 되게 자괴감 들어서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거든. 야,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공공재의 개념이다. 아 공공재 개념. 공공재의 개념. 누구나 다 활용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창조 좀 넣지 말라고. 제발 좀. 너희들끼리 알아서 많이 하세요. 들어가나 봐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네, 너무 왜 나를 화내시지 걸고 말고. 넘어져.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내시지 말고요. 그래서 어떤 부탁까지 들어보셨어요? 교회 가자고? 네. 그거는 주말에 뭐하니? 왜요? 난 일시키는 줄 알고. 그거는 부탁은 아니지 않나요? 뭐 권유 아닌가요? 교회 한번 가볼래? 강요 같았어 나에겐. 아 그랬군요. 주영님은 뭐 혹시 아, 저도 제가 들은 부탁은 솔직히 아닌데 네. 제가 옆에서 본 거는 예전에 저희 팀장님이 보통 사적인 부탁들은 웬만해서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아침에 되게 일찍 보고가 있었어요. 네네. 보고를 하고 그날 이제 해외 출장 가야 되는 건데 그분이 보고 준비하면서 지하철에서 4호선 타고 오시다가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캐리어랑 다 놓고 내린 거예요 지하철에. 아이고. 심지어 놓고 내려니까 본인도 보고는 가야 되고 본인 네. 들어가야 되고 임원 보고 가야 되니까 부탁을 해야 되니까 선임한테 부탁한 거예요. 선임한테 너 어디니? 당연히 시간 자체가 너무 일러서 아직 출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지하철에 내 짐을 놓고 내렸으니 그걸 좀 찾아다 줘. 그게 들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찾아와. 그래서 뭐 몇 시에 어떤 지하철을 타셨냐. 예. 내가 몇 시쯤에 탔고 보통 내가 몇 시에 지하철을 타. 그래서 그분도 똑똑하시더라고요. 역 전화해서 뭐 열차 번호 알아내고 그게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뭐 상황실에서 알려준대요. 그래서 뭐 어디 뭐 맡겨졌나 확인해 보니까 분실물 아직 안 왔고 네. 아침 출근 시간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와. 그래서 그분은 본인 집이 안산인데 네. 처음에 확인했을 땐 그게 저 위쪽에 올라가 있었대요. 당고개 쪽으로. 당고개. 네. 올라갔다가 그분이 그거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 그 역에다 연락해서 그걸 받아놔라 했는데 거기서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오이도 가서 찾으셨대요. 오이도에 네. 안산에서 당국에 다시 가서 다시 본인 오이도를 집이 가시고. 오이도가 더 가까운데 찍고 또 잠들어가지고 갔다가 결국 오전 다 날리고 오후에 그 가방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와 저건 진짜 저건 아니다. 아무리 진짜 저건 아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스맨 입장에서도 저건 아니다 네, 싶을 저건 아니다 정도로. 싶어서 내 생각은 달라. 그 정도면 되게 비상사태잖아.
근데 그 다 뛰어나가서라도 어떻게 가져와야지 그걸. 짐과 그게 보고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출장을 그날 가야 되는 거라서 짐을 챙겨와서 뭐 상황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보고가 빨리 끝나고 사실 분실물 연락해달라 그러니까요. 이러면 됐을 것 같은데 가서 찾아와라. 아니 찾아와라 이래보니까 그 그분- 보고는 일단 집에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은 보고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침 일찍 보고니까 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선배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분은 찾아오나. 쉬시고? 그렇죠. 푹 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상사들이 뭐 일을 시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관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치면 끝나고 한 잔? 네. 회식을 네 회식을 부탁을 하자고 받았을 하는 네 부탁을 받았을 때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저는 그분이 회사 생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네. 면이었냐면 그분이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 저희 팀장님도 물론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네. 그분이 술을 드시고 싶으면 이제 팀장님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힘든 것 같습니다. 술 한잔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명분. 네. 아. 그러면 팀장님이 그래? 그럼 술 한잔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후배들 다 불러요. 그다음에 요즘 팀장님 많이 스트레스 받으신다. 네. 오늘 다 약속들 빼라. 그러면 거기서 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잠깐 네. 여기선 이 네. 말하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중간에서 이렇게 끼면 근데 그런 분들이 잘 안 걸리다 한 번 걸리면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팀장님이 요즘 애들 많이 힘들다면 예를 들어서 뭐 김성호 부장이 그러더라. 내가 힘들어서 오늘 술 한잔 사줘야 된다 그랬다고. 그러면 상황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렇게 다 장난질했구나.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 순간 제가 이미 거절은 못할 상황 다 만들어 놓고. 근데 요즘은 진짜로 회식하자라고 하면은 좀 안 가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나요? 한 번 하려면 네. 일주일, 2주일 전에 시간 주기로하잖아요. 우리가.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2주일 그래요? 전에 미리 일정을 다 잡은 다음에 그날 뭐해, 그날 뭐해, 그다음에 그날 뭐해. 예, 다 일정 맞을 때 회식을 하고요. 사실 저희 팀 막내가 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노를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냥 대놓고 노를 해요. 네. 그 친구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회사 저 회사를 좀 많이 1년 이내로 퇴사하다가 저희 회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전 직장들에서 그 술에 너무 져가지고 아, 그럴 수 자기는 있네요, 회식 그러면. 문화를 너무 싫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서 받아들여서 이 친구가 처음에 가면 술을 안 좋아하고 그런 줄 알고 술을 아무도 안 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식 자리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데려가긴 그러니까 같이만 가자 했는데 네. 그래도 안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동기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만들어서 술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이가 유닛 없어지는 활동을 거죠. 하신 거죠. 예.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열받는 거예요. 너 왜 우리랑은 안 먹고 그렇네. 우리 회식 자리 안 가고 심지어 회식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주 전에 잡잖아요. 보통 2, 3주 전에 잡는데 네. 그날 휴가를 써요. 그래요? 휴가를 올려요. 정말 저희 다 쇼크 받았어요. 와, 그때. 얼마나 회식이 이 싫었으면 정도로 회식이 싫은 네. 거냐. 아니, 팀장님도 그래도 1차는 가서 팀원들끼리 같이 우리가 회식을 네. 뭐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분기나 반기에 한 번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식사 한 번 하고 얘기하고 팀원들 하는 게 그렇게 싫냐. 네. 근데 그게 싫대요. 그리고 심지어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핑계도 저 자신과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회식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러면 정말 확 그냥 이럴 때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를 하신다든가 뭐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시다든가 인맥 다이어트 하네, 인맥 다이어트. 인맥 다이어트. 인맥을 줄여가는 다이어트 어.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래요? 저는, 예, 회식을 저희 회사 또 이미지상도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싫으면 싫다고 또 요즘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로가 또 예스맨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아래에 있을수록 거절을 더 잘하는 것 같다 요즘은. 그런 그러면 생각도 하고. 뭐 거절의 기술이 벌써 한 가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방법 컨셉질로. 뭐 컨셉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싫다 싫은 거 싫다 확실히 면전에서 딱 못을 박는 거죠. 너희랑 술 먹기 싫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럴 거면 프리랜서라는 게 예. 조직 생활을. 채용 실패지. 채용 실패요. 채용 실패지.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뭐 잘 근무는 잘 하고 있는. 알게 뭐야. 잘은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호응을 못 받아요. 그렇지. 그분은 주변에서 호응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본인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1차라도 참석을 했으면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던 이유도 네. 그게 결국은 거절을 하더라도 2차까지 안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네, 그냥 거절하더라도 거기서 거절하는 게 너한테도 낫지 않겠니?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런다면 그거는 네. 사실은 좀 조직 부적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 부적은. 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 네. 최대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회식도 좀 피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거절의 비법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뭐 거절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 비법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드는 생각은
그 자리가 싫더라도 네. 사실 그거를 좀 정중하게 얘기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휴가까지 올리고 나 이건 싫어 하고 아예 그런 식으로 자꾸 어필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네. 1차까지는 가는데 술은 못 먹겠다. 네. 그냥 차라리 친한 선배한테만 얘기를 해도 그게 오히려 위 선배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 친구는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회식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빼주는 게 오히려 배려다. 좀 이렇게 아예 좀 선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배를 예, 이용해라. 좀 친한 선배를 만들어서 자기 편이 있어야 그 상황에 대해서 그걸 이 친구가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납득을 해야 사람인지라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첫 번째는 그 주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을 이용하되 결론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솔직함. 네. 솔직하게 내가 정말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떤 회식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된다. 네. 그런 주변 친한 사람들 이용해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좀 그거를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이미 2주 전에 회식이 잡혔다면은 잡힐 때 이미 그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적어도 타이밍이? 네, 타이밍이. 그래도 한 번은 좀 어떻게 넘어가겠죠. 사실 내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상대방 그리고 이제 조직이 모두 공감할 수 있게 네.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단순하게 회식이 싫다라는 것과 본인의 트라우마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너무 극단적이고 강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는 회식을 좋아해요. 그런데 정말로 회식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근데 저는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제가 회식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회식 못 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뭔데 이 회식을 안 와? 분명히 이럴 겁니다.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미리. 또 어떤 한 번은 정말 갑자기 그 당일날 어떤 좀 중요한 일이, 개인적인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못 가는데요, 바로 간 게 아니라 네. 아예 회식 장소까지 가가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사정을 설명하니까 바로 빨리 가라고 다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얼굴을 비추고 바로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맨날 진짜 새벽 1시까지 하고 또 주말에도 출근을 하고 네. 계속 주말에도 출근이 진짜 한 8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가고 토요일 날도 그랬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2주 동안 그렇게 일을 했는데 입사한 지 4년 차 됐을 경우였는데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 부탁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네. 물론 저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네네. 컨셉을 저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긍정적인 거, 좋은 거, 하여튼 좋은 수식어는 다 난 가지고 좋은 사람이야. 가시는 거예요. 예. 다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도저도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 놀았냐? 이런 얘기를 들어. 네, 근데 더 슬픈 거는 뭐냐면은 일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다 알아요. 아, 왜냐면 야근 그런 결제도 올리고 뭐 네네. 주말 특근 결제도 올리고 이랬으니까. 근데 더 슬펐던 거는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들이 네. 다 저에게 이제 그 수많은 비난과 질타와 한 겁니다. 처음에는 부탁할 때는 이것 좀 꼭 해줘,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네, 고마워 이랬는데 일이 안 되니까 이럴 건 왜 하겠다고 했냐고. 네, 차라리 그러니까요. 말을 하지 말자 하면서 진짜 팀장님부터 과장님까지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아서 그때 정말 저 퇴사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던 막 던진 거야 건가요? 그냥. 네,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상원 과장의 말씀처럼 네. 어떤 부장님과 어떤 페어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래요, 예. 그 부장님이 리딩을 하시고 제가 거기 서포팅을 해드리고 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다 어떤 이런 더 백데이터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제 일은 아니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업무 설정상의 제 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 일도 있었지만은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뭔가 나는 일을 다 해내겠다. 네. 불합리한데? 그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네. 네, 참 아직도 슬프네요. 그럴만하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혹시 스타일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는 왜냐면 제 업무 범위는 아니까 네네. 또 그 거절을 합니다. 어떤 하고, 식으로 거절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좀 구체적으로 말해요. 제가 지금 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시까지 해야 돼서 근데 저는 이거를 만약에 맡게 되면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제가 4년 차였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쌓이는 능력이 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어느 걸 더 효율적으로 하고 이런 능력이 쌓이는 것 같은데 아. 그 당시는 제가 그런 능력이 아예 제로였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이런 우선순위를 제가 좀 더 하다 보니까 거절을 하더라도 또 제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또 룸이 생기더라고요. 부탁 들어주면서 이제 생색도 내는 거죠. 아, 제가 이거는 똑같이 설명하죠. 원래는 제가 원래 이렇게 이 해서 안 시간- 되는데 하지만 뭐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런 이미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네. 하면서 또 더 돈독한 관계를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도 부탁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부탁 드려도 또 선뜻 또 해주시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부장님은 제가 듣다 보니까 이 기술, 그러니까 거절의 기술이 보통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네, 거. 구체적으로. 그게 일단 기술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뭐 조련을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을 할 때, 그래도 막 이렇게 칭찬도 막 잘해주고 또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이고 그래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련을 많이 상사들이 한다라고 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좀 난감하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도 그런 상사를 만나본 적은 없고요. 아, 네, 근데 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네요. 네, 계속 뭐가 나오네요. 네, 제가 그런 사람 같습니다. 조련을 잘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조련이라기보다는 좀 그냥 좀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면서 이거 정말 이거 제일 잘하시는데 부탁의 기술이 있으신 거군요. 좀 이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래서 나한테도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마치 기억이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멘트를 지금 날리셨는데.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거. 네. HR 아카데미 할 때 과제 맡았을 때 그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상훈 과장이 잘하니까 이거 해달라는 말 분명히 나한테 했어요 안 했어? 이거 뭐예요 갑자기? 저 구경만 해도 되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이 정말 그 잘한다는 거는 확실히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거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아. 네. 맞아. 걸렸네 나도. 해명부터 해주셔야 될 것 아, 같은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도 아니야? 아이고, 네.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정치인이야? 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과장님 오늘 쌓인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제일 잘하니까 이거 좀 해줘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억지로 그리고, 해라 이거보다는. 그리고 해오면 일부러 더 칭찬을 해줘요. 그렇죠. 역시 야 네가 역시. 야 역시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야 이거 틀렸더라. 야, 장난하냐? 이렇게 될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동물원이야? 네? 동물원. 동물원이요? 다 조련사들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틀려도 막 그런 걸 오히려 혼내면 안 돼요.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더라. 맞아요. 야, 실수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친구가 제가 꼼꼼히 봤어야 돼. 아니 급하게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알아. 하면 그 친구는 다음에 또 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오는 그렇죠. 거죠. 더 신경 되게 쓰죠. 열심히 해와요. 실수도 뭔가 감싸주는 듯한. 본의 아니게 그런 이미지를 네.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진짜 고마운 거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일을 이 친구가 노력을 해서 도와줬으니까. 해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야 미안한데 했을 때 그걸 막 열심히 옆에서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도 고맙고 또 칭찬해주면 또 그게 긍정적으로 또 오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번 부탁 무조건 들어줍니다. 대신에 한 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비슷한 부탁을 할 때는 그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이렇게 해드렸는데 네. 원래는 이렇게 해서 해주신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안 해주고 무조건 거절하면은 그것 또한 좀 굉장히 서운함을 남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설명하고 들어주지 않는다. 그쵸. 이게 좀 하나의 기술이 아닐까. 가장 이상적인 답안 같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약간 비슷한 그 부류라고 해도 될까요? 비슷한 분들이잖아요. 예. 일단 오케이를 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오늘 배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거절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거절하는 거구나. 계속 이렇게 배우는 느낌이라서 왜냐면 저도 아까 마인드 자체가 받으면 나중에 도움을 내가 받을 일이 있을 테니까 차라리 티를 내고 도와주자. 진짜 바쁜데 도와드린 거다. 능글능글하게. 그러면서 막 하고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능글하지는 않습니다. 선을 그어버리셨네. 아니 그건 그냥 몰라. 인지를 못해.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후배들이 누가 이제 뭔가를 이제 업무적인 거겠지 나는 거의 네. 뭔가를 부탁하고 이제 오잖아요. 네. 와서 뭐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가면은 들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진짜요? 네, 들어줄 때가 있는데, 있으시구나. 들어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면은 이제 후배들이 묻더라고요. 저 과장님 그거 왜 해줘요? 내가 한마디 하죠. 그래서 야 살을 내주고 뼈를 친다. 그게 뭐예요? 뼈를 왜 쳐요? 약점만을 잡는 거지. 근데 두 분은 일단 오케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절을 못 하시는 어쨌든 그런 성격들을 갖고 계신데 그 못하는 정확한 이유는 어디서 나와요? 일단
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남들하고 같은 부류가 많네요. 제가 정확한 표현을 썼네요. 그런가? 네. 네. 이렇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일도 뭐 예를 들면 잘하고 일도 잘 도와주고 뭘 시켰을 때 믿을만하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속에 그러다 보면 부인할 수는 없네요. 네. 그러다 보면 뭘 받으면 네. 좀 티를 내면서도 해드리겠다. 약간 하면서 일부러 좀 그런 상황들이 만드는 것 같고요. 또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면 그게 또 기쁘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이시네요, 정말로. 이렇게 그런 거, 네. 경계가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뉘냐면 그런 것 같아. 직책자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뭐 임원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또 상위의 클래스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직장 생활에 야망이 있으신 분들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과 왜 또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세요? 딱 나뉘는 것 같아요. 어. 훗날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다 이게. 그래요? 뼈를 친다? 부장님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절을 못 하시는 건가요, 인지 혹시? 못한다고 하겠지, 본인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거절을 그렇게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좀 서먹해질까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직장 생활 안에서도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절을 잘 못한다고 했지만 또 네. 장난스럽게 일부러 그 티나게 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장난으로 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 옆에 든 그 여성 부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가 자리고요. 제 자리가 굉장히 좀 뷰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맨날 예. 찍어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한강도 보여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네. 그 제 옆자리를 굉장히 이제 그 제 짝꿍이신데 네. 그 옆자리를 굉장히 탐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런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되게 농담식으로 뭐 아유 싫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네, 저랑 참 어울리지 않네요. 네. 잘 어울렸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이렇게 장난식으로 싫어요 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상처받았어? 정말 진심으로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놓고서 그 다음에 그 며칠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제 어떤 도너츠를 이제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저도 그때 그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네. 굉장히 좀 그런 당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저 이거 좀 하나만 주세요 하니까 그 부장님이 안 돼요. 이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저도 좀 소심하거든요. 물론 그분도 어쩌면 장난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네. 그래서 자리에도 못 앉고 바로 딴 데로 이렇게 갔던 좀 기억이 야, 있습니다. 진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한다,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자리 책상 이 인용 하면은 이거 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뭐 결론은 훈훈하게 지금은 당연히 자리도 바꿔드렸고요. 아 자리 바꿔주셨어요? 네. 와. 근데 그리고 굉장히 뭐 훈훈하게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두 분 참 네. 귀여우시네요. 아니,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아니요 이게 또 왜?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랬을 것 같다.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공감이 안 될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 괜히 한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 맞는 말씀이에요. 거절도 솔직히 이 사람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오늘 좀 배우고 싶은 건데. 상훈아, 물 한 잔만 갖고 와봐. 야, 상훈아 신문 어디 있니? 야, 상훈아 서류 이거 좀 정리 좀 해봐. 상훈아, 상훈아. 회의 자료를 만들어야 하면 어느새 팀장님에게 일을 얻어와 나는 이걸 해야 돼서 그건 네가 해야겠다. 네. 저는 회사에서 노우맨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부탁이란 부탁은 다 거절하는 통에 저에게 필요한 업무 외에는 아무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